자, JSP 공부할 때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JDK 프로그램 필요하고요, 톰캣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MySQL 필요하고, 이클립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MySQL은 뭐 언급은 안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DB 연동하는 거는 실제 웹 프로그램 할 때 DB 연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MySQL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요 JSP 개발 환경에서는 JDK, 톰캣, 이클립스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뭐 준비가 되어 있고 혹은 써본 게 JDK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자바를 하려면 JDK부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이제 자바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끝났어요. 끝났고 그다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JSP는요 웹 서버가 있어야지만 동작이 돼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그 톰캣이라는 왓을 쓸 건데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톰캣을 설치를 해야지 거기서 이제 번역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톰캣이 없으면 JSP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JSP는. 여러분들 자바 하실 때는 따로 톰캣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일반 이제 자바 하실 때는 그냥 이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져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웹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JSP 같은 경우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톰캣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뭐 설명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이클립스는 이제 자바 개발할 때 썼었죠. 예. 그래서 일단 자, 톰캣 옆에 설명을 보면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웹 페이지가 실행되어 웹 브라우저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웹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된다. 이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옆에 이제 JSP 웹 컨테이너로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톰캣이다. 그래서 JSP 공부할 때 대부분 이 톰캣을 설치해서 실습하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꼭 톰캣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이제 종류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쓰는 건 이제 해놓는 게 이해하는 게 빠르죠. 자료도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JSP 자 여기 이제 웹 컨테이너라고 있는데 실제 이제 컨테이너라는 게 JSP를 이제 해석하고 처리하고 실행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톰캣 이 왓스는 지금 여기 웹서버라고 되어 있죠. 톰캣은 왓스 더하기 웹서버입니다. 웹서버와 왓스를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적 컨텐츠를 이제 서비스하는 게 웹서버고요. 동적 컨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왓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그 설명을 드렸고 자, 요런 이제 톰캣은 우리가 이제 톰캣을 쓸 건데 톰캣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클립스 할 때 우리가 자 이클립스 다운받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이클립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C 개발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이클립스도 있었고 다른 PHP나 다른 언어에 최적화된 언어도 있었고 그런 이제 이클립스도 있었고 자 우리는 이제 자바 디벨로퍼라고 해가지고 이클립스 포 자바 디벨로퍼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 개발자용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이클립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바 엔터프라이즈 그 환경이라고 해서요. 실제 이제 웹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을 개발할 수 있는 또 이클립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이클립스 사이트는 들어가 보셨죠, 그죠? 거기서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JDK는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이제 설치해 주실 때 JDK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JRE까지 다 같이 묶어서 설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로만 우리가 잘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컴퓨터 내 컴퓨터에 뭐 여기 이제 속성 들어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 들어가서 요 고급 탭에 환경 변수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자바 환경 변수 설정할 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윈도우 7하고 뭐 윈도우 10 버전하고 요 이제 인터페이스가 윈도우 10이 조금 더 쉽게 돼 있어요. 윈도우 7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 실제 그 환경 변수의 값이 문자에 길 경우에 한 화면에 다 이렇게 안 보이는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환경 변수 자 자바를 실습하기 위해서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 만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보셨어요. 자바 언더바 홈이죠. 대문자로 이렇게. 그래서 자바 언더바 홈에는 JDK가 설치가 되어 있는 홈 디렉토리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추가한 게 패스라는 거 추가하셨죠. 패스라는 환경 변수. 그래서 기존의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는 다른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실행 파일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경로 값이 우리가 패스라고 그러죠. 경로 값이 패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언더바 홈은 이게 환경 변수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주고 하는데 패스라는 환경 변수는 우리가 윈도우에 들어가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값도 다른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환경 변수 값을 잘못 건드리면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행 파일을 못 찾아가지고 경로를 보고 찾아가는 건데 경로가 뭐 삭제가 되거나 엉뚱한 대로 변경되어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환경 변수 중에 이제 자바 언더바 홈 해가지고 하고요. 패스도 사실인데 여기 지금 패스까지는 잘 안 잡혀 있네요. 패스 환경 변수 또 잡아주고 그래서 JDK가 설치가 되고 자바 컴파일러나 자바 그 가사 JVM을 이제 실행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JVM에 클래스 파일을 올려서 이제 실행을 해주는데 이제 자바 C와 자바라는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C는 C가 컴파일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 버전을 이렇게 이제 빼기 버전 옵션이죠. 하이픈 주시고 빼기 주시고 버전 하면 현재 이제 JDK가 설치가 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잘 설치가 됐는지.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까지 잘 설치가 됐으면 JDK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하고 세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설치된 자바 C 빼기 버전 하면 자바 컴파일러 버전이 나올 거고요. 자바 띄우고 빼기 버전 하면 JRE 버전이 이제 출력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웹서버 통합 개발 환경 설치해서 또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웹서버가 뭔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뭔지, 톰캣이 뭔지, 톰캣이 와스죠, 그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톰캣은 아파치 소프트웨어 대전에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치라는 요 이름은 웹서버 이름도 아파치가 있고요. 톰캣도 이름 부를 때 아파치 톰캣 이렇게 부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파치라는 웹서버가 따로 있고요.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 톰캣도요. 앞에 그냥 그냥 톰캣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아파치가 붙어서 성처럼 아파치 톰캣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파치 여기 보시면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아파치 재단 여기 이제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여기 이제 이름이죠.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요 프로그램이 어느 재단 거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아파치를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톰캣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고 자바로 만들어진
웹페이지를 구동하기 위한 그런 엔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JSP는 자바라고 그랬습니다. 자바. 내부적으로는 자바로 바뀌어서 실행되는 겁니다. 자, 통합 개발 환경. 우리가 자바는 알기 때문에 JSP 코드 보면 아, 이게 JSP 코드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합 개발 환경.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 이클립스 사용해 봤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이클립스 같은 걸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자바 통합 개발 환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이클립스고, 자, 우리 이제 이클립스 위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또 통합 개발 환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잘 쓰시면 돼요. 예, 하나만 잘 쓰시면 뭘 쓰셔도록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파치 사이트에서 지금 아파치 사이트 우리가 이제 아파치 사이트 접속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요 화면이 바로 뜨는 건 아니고, 아파치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메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로가 여기 서버 도메인 명이 앞에 톰캣이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톰캣 페이지를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apache.org 앞에 톰캣을 붙여서 바로 이렇게 요 고양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고양이 아이콘. 자, 고양이 아이콘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보면 아파치 톰캣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링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치 톰캣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설명만 일단 먼저 듣고요. 실습은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그 파일을 보면 지금 요걸 이제 그 압축 파일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그 이 톰캣도 리눅스 환경에서 이제 설치가 되는 게 있고요.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가 되는 환경, 플랫폼에 따라서 이 아파치 파일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아파치 톰캣 페이지 접속해서 우리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64비트 운영체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x64라고 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받아서 이제 요 압축 파일을 풉니다. 풀면은 이렇게 이제 아파치 톰캣 이름 다음에 버전 요런 이제 폴더가 생기고 요 아래 압축이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톰캣은 이제 압축 버전을 다운받아서 압축만 푸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우리 그 사이트 들어가면 자, 인스톨해서 쓰는 버전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클립스처럼 지금 이제 압축 풀어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버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인스톨 버전은 어떤 컴퓨터에서 지금 환경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요, 한번 이렇게 안 되면 계속 또 이렇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설치하고 이게 반복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이제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냥 그냥 압축 풀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 바로 실행되는 거, 그런 이제 버전을 쓸 거고, 이클립스는 우리가 이미 다운로드 받아 보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클립스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자바 프로그램이 아니고 J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클립스 버전을 다운받을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가 이클립스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아 보셨기 때문에 요 이클립스 사이트 다운받는 걸 잘 하실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클립스 이렇게 우리 다운받는 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최적화된 버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바 할 때는 이클립스 ID for Java Developer라는 거 받았고요. 우리 이제 JSP 개발할 때는 여기 이제 이름 보면 이름에 EE라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뭐 이런 이제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E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요 이름이 또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자료가 옛날 자료라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볼 거고. 그래서 일단은 자, 이클립스를 JSP 개발하는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는 이클립스를 다운받아서 압축 버전 받아가지고 그죠? 압축 풀어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운받아서 요 그
뭐 여기 이제 설치한 데 있는데 이클립스도 인스톨러 버전이 있습니다. 예, 그 이클립스도 다음 yes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저드 윈도우 창이 뜨고 이렇게 설치하는 게 따로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압축 풀어서 쓰는 버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클립스 쓸 때는 우리가 워크스페이스 지정해 주는 거고요. 모양이 우리가 지금 이제 자바 개발할 때 사용하는 지금 이클립스하고 모양 거의 뭐 똑같죠, 그죠? 예. 뭐 같은 이클립스 프로그램입니다. 예. 약간 구성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확실히. 예. 우리가 이제 자바를 많이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프로젝트 생성부터 해서 딱 들어가 보면요,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탁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예. 이제 왜냐면 우리가 자바 예체적인 되는 이클립스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 환경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요 JSP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버전의 이클립스 설치를 해서 메뉴 들어가 보시면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설치 다 했다 치고 수치는 이제 실습을 같이 해봐야 되는데 일단 설치가 다 됐다 치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JSP를 공부할 때 제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프로그램 설치부터 해야 되죠. 프로그램 설치부터 하는데 프로그램 설치가 다 됐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JSP를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웹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톰캣 와스 서버에서 실행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는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제 JSP를 하게 되면 요 이클립스 안에 브라우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크롬 브라우저처럼 내장 브라우저가 있어요. 거기서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내장되는 브라우저가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하고 실행했을 때 화면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설치가 다 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이제 또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사실. 세팅을 더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이클립스와 톰캣 서버 연동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클립스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 있고요. 톰캣이라는 와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그죠? 통합 개발 환경 이클립스고, 하나는 JSP를 처리할 수 있는 와스 서버입니다. 그러면 요 톰캣 와스 서버하고 이클립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클립스 설치된 거하고 톰캣 설치된 것을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서 우리가 JSP 실행할 때 이클립스에서 만든 JSP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 자바 코드로 바뀌고 컴파일이 된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와스를 통해서 실행되고 그 결과값이 이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환경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클립스와 톰캣 서버 연동돼 있는데 제일 먼저 연동되기 전이고요. 이제 연동하는 거예요. 이클립스와 톰캣을 연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클립스 일단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들어가서요. 파일 메뉴에 보면 뉴가 있어요. 그래서 뉴 들어가서 보면 또 메뉴 제일 하단에 other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선택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웹 서버를 이제 선택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제목에 보시면 그 Selector Wizard라고 돼 있고 Define a New Server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목록에 이렇게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 서버 중에 이제 아파치 분류에 이제 아파치를 선택을 해서 아파치 분류에 있는 아파치 그 서버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 컴퓨터에 이제 설치하는 그 통캣 버전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해당 버전하고 일치하는 요 이름을 찾아서 통캣 요 버전 이름 뒤에 버전 나오죠, 그죠?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이제 그 대화 상자가 뜨면요, 웹 서버가 설치된 위치를 묻는데 우리가 통캣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설치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위치를 이렇게 이제 브라우즈 버튼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드는 거지. 우리가 뭐 이게 통캣을 D 드라이브의 다른 이름의 경로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 통캣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다 되면요. 자, 이클립스에 이 통캣 서버가 등록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이 되는데, 자, 이클립스 이제 좌측 창에는 서버스라는 이게 이제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이거 이제 눌러보면 우리가 등록한 통캣 서버 이름이 이렇게 뜹니다. 뜨고 기본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보면 이제 하단에 콘솔 창에서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콘솔 그 뷰 창 이제 그 뜨는 그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탭에 서버스라는 탭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서버스라는 탭을 이렇게 보면 톰캣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초기에는 요 통캣 상태가 스탑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탑 현재 중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통캣을 이클립스하고 이제 연동을 다 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JSP 예제를 하나 작은 거 만들어서 돌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웹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램 JSP 웹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이것도 이제 순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자바 같은 게 이제 익숙한데 이제 JSP를 하다 보니까 JSP를 할 때 또 절차가 있죠. 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며칠 하면 익숙하게 또 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가 자바 할 때는 프로젝트 생성할 때 우리가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했죠. JSP를 개발할 때는 이클립스에서 제일 먼저 프로젝트 생성할 때 프로젝트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동적 웹 프로젝트 우리말 하면 라고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요 동적 웹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을 해서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하는데 프로젝트 종류가 동적 웹 프로젝트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 폴더의 특정 위치에다가 이것도 위치도 우리가 익히셔야 돼요. 익숙하게 만들어요. 아무데나 JSP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 들어가면 실습할 때 JSP 페이지를 프로젝트가 동적 웹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어느 폴더 아래에 넣어라 하는 이게 규칙이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마음대로 막 아무 폴더나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규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이제 그 규칙대로 해당 위치에 JSP 페이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작성이 다 되면 요 JSP 페이지를 실행해서 결과값을 브라우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동쪽 웹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웹 프로그램 할 때는 동쪽 웹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그랬는데 웹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요 이클립스의 좌측 창에 이런 구조로 디렉토리 목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록을 보면 자, 웹 컨텐트 밑에 웹 인포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예. 자, 이 웹 인포 안에 클래시즈와 lib라는 또 폴더가 생깁니다. 자, 이 클래시즈에는 클래스 파일이 들어가고요. 자, lib 같은 경우는 jar 라이브러리 파일이 이제 들어가는 위치고요. 자, 웹 인포 폴더 아래 자, web.xml이라는 요 이제 파일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확장자가 XML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웹 프로그램 할 때 XML 파일은 환경 설정용으로 씁니다. 환경 설정. 환경 설정 값들이 XML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ensible Markup Language, 뭐 XML이라고 하죠. XML은 어떤 그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할 때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JSP 프로그램 할 때는 주로 이제 이 XML을 가지고 환경 설정하는 용어로 이제 지금 쓰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웹 컨텐트라는 폴더 아래에 자, JSP 파일이라든지 실제 이제 우리가 웹 프로그램 할 때 HTML 문서 작성하죠.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드시트 파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스크립트 코드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JS로 끝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뭐 이미지들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이미지 웹사이트 만들 때 이미지 동영상 같은 거 쓰죠. 그런 리소스들도 같이 요 폴더에다가 웹 컨텐트라는 폴더에다가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동쪽 웹 프로젝트 자,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생기니까 요 구조에 맞도록 자료를 해당 위치에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제 실습을 할 때 제일 먼저 이클립스의 파일에 new 들어가 보시면 그전에는 안 보이던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탁 뜹니다. 우리 자바 이클립스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는 그냥 프로젝트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주 보셨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라고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JSP 프로그램 할 때는 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동쪽 웹 프로젝트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 웹 프로젝트 생성할 때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JSP 북이라고 줬네요, 그죠? 그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finish 했는데, 보통 이제 여기 뒤에 next 하면 또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실습할 때, 자, 여기서는 좀 finish 했는데 실습할 때는 next에서 뒤에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요 동쪽 웹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자, JSP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메뉴를 통해서 new 이제 들어가면 요 이제 JSP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JSP 할 때 일반 파일을 가지고 JSP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이클립스 가지고 자바 만들 때 보시면 뭐 클래스 선택하면 알아서 퍼블릭 클래스명 해가지고 중괄로 탁 생기고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죠. 그런 것처럼 JSP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드들이 있어요. 틀에 해당하는 코드도 있어요. 시작과 끝을 알리고 기본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태그로 되어 있는데 JSP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JSP의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태그들이 있는데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JSP 할 때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입력을 하려면 번거로워요. 귀찮고 번거롭고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템플릿 형태대로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를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그 템플릿을 가지고 기본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되는 코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publish static void main 우리 자바 배울 때 무조건 외우셨죠, 그죠? 다 외우고 난 다음에는 자동 생성 그냥 체크해서 하면 되는데 외우기 전까지는 직접 타이핑해서 외웠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 JSP 할 때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들을 처음에는 직접 타이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일반 파일, JSP 파일 형태 그 템플릿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해주고 JSP 만들어지는 JSP 파일의 이름을 줘서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JSP 파일을 만들 때 위치가 요 프로젝트 이름 밑에 보면 프로젝트 이름 아까 이제 JSP 북이라고 줬는데 아래 웹 컨텐트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폴더를 선택해서 지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 웹 컨텐트 폴더 아래에 JSP 파일명 점 확장자는 JSP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확장자를 주고 이 JSP 파일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JSP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JSP 파일 안에 JSP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JSP에 관련된 우리가 명령을 익혀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해서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목에 JSP 페이지 코드 작성하기라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요게 앞에서 HTML을 예습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요 코드는 HTML 코드입니다. HTML 코드고요. 여기 저 HTML 태그라고 부르는데 꺽쇠갈로 안에 이걸 태그라고 합니다. HTML 태그라고 하고요. 헤드 태그 안에 타이틀 태그가 있고 타이틀 태그는 제목을 나타냅니다. 탭에 바디 태그에 실제 브라우저 내용창에 출력할 내용을 기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HTML 태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 자, 시작 태그는 여기 보면 HTML이 있는데 종료 태그는 요 같은 HTML 이름이 있고요. 앞에 슬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은 HTML 태그 이름 앞에 슬래시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작이고 HTML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슬래시 HTML HTML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시작과 끝, 시작 태그, 끝 태그,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시작 태그, 종료 태그 뭐 이렇게 부릅니다. HTML에서는 태그라고 불러요. HTML 이게 하나의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TML 이제 태그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 태그 종류에 따라서 화면에 실행되는 나타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일단은 JSP 페이지 만드는데 HTML 태그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JSP 프로그램 할 때는요,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그 정적 페이지 만들 때 사용하는 HTML 다음에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도 있죠. 이런 것들을 JSP 코드 만들 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JSP 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JSP 코드만 JSP 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HTML, 스타일 시트, 자바스크립트 이런 코드들이 이 JSP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 소리 하는지 그죠? 갑자기 JSP 하다가 왜 HTML도 나오고 뭐 나는지 그래서 조금 이제 예제도 만들어보고 실행도 해보고 그죠? 몇 가지 이제 해보셔야 이게 이제 설명이 또 귀에 좀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제 헬로라는 이름의 확장자가 JSP인 JSP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JSP 페이지를 만들고요. 이제 이걸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클립스 내에서.
그래서 이클립스 내에서 실행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이클립스에 톰캣 서버를 연동을 시켜놨죠. 그래서 톰캣 서버 부분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 톰캣 서버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멀리서는 그냥 이제 요 윤곽만 보일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이제 available이라고 해서 configured 되어 있는 요 항목 요게 이제 톰캣이 서비스를 할 프로젝트 목록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요 요 add 버튼 눌러서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JSP 북이 왼쪽에 있죠? 사각인 거야. 요쪽에 보시면 JSP 북이 오른쪽으로 갔죠? 이동했죠? 그래서 톰캣을 이용해서 서비스할 프로젝트를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여기 뜨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해서 요 오른쪽에 이동시켜 주면 톰캣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를요, 내가 이제 필요 없으면 추가된 거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실습을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은 보통 우리 이제 요 플레이 버튼 안 누르죠. 플레이 버튼 눌러서 여기 아이콘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실행 메뉴 중에 Run As가 있고요. 여기 안에 내부에 Run on Server라는 게 있습니다. 예, Run on Server. 그래서 요 Run on Server라는 메뉴가 이 서버라는 게 톰캣 서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톰캣 서버에서 JSP를 실행해 다오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아래쪽에 브라우저 보이시죠? 브라우저에 JSP 페이지가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탁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톰캣에 접속하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톰캣에 접속을 해서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이 JSP 페이지가 번역이 되고 컴파일이 돼서 실행 결과 값이 이렇게 hello JSP 해가 메시지가 이렇게 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을 간단하게 환경 구축하고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이니까 이제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다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웹 쇼핑몰 이제 하는 거 이렇게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간단한 예제 지금 만들듯이 우리가 JSP 할 때는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동적 웹 프로젝트 생성한다 그랬죠.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웹마켓이라고 이렇게 주고 실제 이제 사용하는 타겟 런타임 그러니까 아파치 버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추가해 놓은 거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뉴 다이내믹에서 들어가서 실제 이제 JSP 페이지를 프로젝트 내에 웹 컨텐트 폴더 아래에다가 welcome.jsp라고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환영 페이지, 딱 첫 페이지를. 그래서 일단은 뭐 태그라든지 지금 JSP 쪽에 명령이라든지 모르지만 일단 보고 따라치는 거예요. 따라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게 이제 만들어지면 요 경로입니다. 이게 웹마켓 프로젝트 밑에 웹 컨텐트 폴더 밑에 welcome.jsp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요거 이제 등록해야 됩니다. 그죠? 톰캣에 등록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런온 서버에서 실행하게 되면 결과는 안 나와있네요. 결과가 브라우저에 탁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죠.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환경 설정 프로그램 설치하고요. 세팅해서 딱 이게 돼야 그 다음 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이거를 제대로 못 하시면 뒤에 가서 하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앞에 환경 세팅도 못 하고 뭐 실행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요 앞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